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입니다. 종갓집 큰며느리 정숙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시어머니 복자 여사가 운영하는 식당의 아침 준비죠. 정숙의 손등엔 칼자국이 선명합니다. 손톱 밑엔 세제 찌꺼기가 끼어 있네요. 20년간 이 주방을 지켜온 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숙은 아직 모릅니다. 이 헌신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전 7시 복자 여사가 거실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아침상엔 눈길도 안 줍니다. 제니퍼 아직 안 왔어? 셋째 며느리를 기다리는 거죠.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하이힐 소리가 경쾌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니퍼가 나타났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캘리백. 우리 막내 며느리 어쩜 이렇게 예쁜지. 한우 사골국을 떠서 제니퍼 앞에 놓네요. 이거 특별히 내 거야. 콜라겐 많이 들어있어. 정숙이 차린 된장찌개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니퍼가 숟가락을 듭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이거 지방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복자 여사가 황급히 정숙을 쳐다봅니다. 큰애 제대로 안 걸은 거야?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입니다. 새벽 3시간 동안 끓인 국인데요. 2번이나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종갓집 큰며느리는 원래 이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둘째 며느리 지혜가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합니다. 정숙의 거친 손, 제니퍼의 완벽한 프렌치 네일. 같은 며느리인데 세상이 다르네요. 지혜는 자신의 손을 슬쩍 치맛자락 아래로 숨깁니다.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거칠어지는 손. 정숙만큼은 아니지만 제니퍼와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정숙. 복자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큰애, 오늘 친정아버지 제삿날이지? 돌아가신 지 3년.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제삿날입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오늘은 집에 있어야겠어. 식당에 단체 손님 예약 들어왔거든.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큰며느리가 제사보다 집안일이 우선이지. 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얘기할게. 복자 여사의 목소리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백화점 세일 시작했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랑 나가야지. 복자 여사와 제니퍼가 현관을 나섭니다.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손에 든 수세미에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창밖엔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아버지의 묘소에도 저 햇살이 비추고 있겠죠.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며느리니까요. 일산상가. 복자 여사가 15년 전에 약속했던 곳입니다. 큰애, 너희는 이 상가 받아. 장남이니까. 정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년간 헌신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복자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일산 상가 말이야.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명예 이전 얘기를 꺼내는 건가요? 제니퍼 병원 확장하는 데 쓰기로 했어. 정숙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집니다. 어머니 그건, 왜? 뭐 할 말 있어? 그 상가는 저희 부부 앞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 얘긴데? 15년 전. 복자 여사가 코웃음을 칩니다. 세상이 변했어. 요즘은 투자 개념이 달라. 제니퍼 병원은 강남이잖아. 확장하면 임대료만 월 1,000만 원은 들어와. 복자 여사의 계산은 빠릅니다. 너희 식당 매출로는 언제 빚 갚니? 집안에 돈이 돌아야 산다고.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식당 매출. 그건 정숙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만든 돈입니다. 그런데 너희 매출이라니요. 둘째 며느리 지혜가 입을 엽니다. 형님은 그래도 식당 밥 먹고 사시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하네요.
제니퍼는 품위 유지비가 드는데 병원 원장이 초라하면 환자들이 안 오잖아요. 제니퍼가 지혜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형님. 요즘 환자들은 원장 프로필부터 찾아봐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힙니다. 식당 밥. 20년간 그 밥을 차리느라 손이 다 망가졌는데요. 정숙이 남편 상국을 바라봅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입니다. 상국은 고개를 숙입니다. 수저질만 계속하네요. 여보,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좀 참아. 상국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지금 또 말 꺼내면 어머니 화만 나셔. 또 참으라는 겁니다.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면 안 됩니다. 큰 며느리가 식탁에서 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복자 여사가 찻잔을 듭니다. 큰애 섭섭해하지 마. 너희한테도 나중에 뭐 줄 게 있어. 그리고 넌 장남 며느리잖아. 종갓집 지키는 게 너희 몫이야. 장남 며느리. 그 이름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제사 준비도 식당 설거지도 전부 장남 며느리의 몫이었죠. 하지만 상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그게 집안을 위하는 거야.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네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입니다. 정숙은 작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통장이 들려 있네요. 일산 상가 계약금을 모으려고 만든 통장입니다. 15년간 조금씩 모았죠.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헌신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 새벽 3시. 정숙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니퍼 아들의 돌잔치 날이거든요. 복자가 든 대연회장. 화려한 돌잔치 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정숙이 찬 음식을 나릅니다. 상복 위에 앞치마를 둘렀네요. 얼굴은 파리합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하죠. 복자 여사가 제니퍼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니퍼가 고생이 많다. 애 키우랴 수술하랴. 제니퍼가 우아하게 웃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형님이 다 차리셨는데. 그러더니 정숙을 힐끗 봅니다. 형님, 저기 전복 소스가 좀 짠 것 같아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릇만 놓을 뿐이죠. 복자 여사가 정숙을 째려봅니다. 야, 너는 애 돌잔치에 얼굴이 그게 뭐야? 초상 치르니? 정숙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지금 친정집에선 정말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너 오늘 친정 간다고 입만 뻥끗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확. 그때 식당 문이 열립니다. 남편 상국이 들어오네요. 정수가 장인어른 입관식 시작한다는데. 우리 진짜 안 가봐? 정숙이 복자 여사를 봅니다. 어머니, 저 딱 2시간만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복자 여사가 수저를 탁 내려놓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죽으면 다 화장해서 뿌리면 끝이지. 뭐가 대수라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제니퍼네. 병원 VIP들이야. 복자 여사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서빙 안 하면 누가 해? 둘째 제가 손에 물 묻힐 애냐? 손님이 병원 환자보다 중요하고 제니퍼의 체면이 정숙의 아버지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니퍼가 명품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냅니다. 그걸 정숙의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네요. 형님, 이거 친정 아버님 노잣돈 하세요. 목소리가 달콤합니다. 제가 바빠서 문상은 못 가니까 이걸로 퉁쳐야 됐죠? 정숙이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천천히 고개를 드네요. 퉁! 아, 표정이 왜 그래요? 아쉬우세요? 제니퍼가 비웃습니다. 영 하나 더 붙여드려요? 수준 맞게 좀 행동해요. 수준. 그 단어가 정숙의 귓가를 때립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정숙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20년 동안 쥐고 있던 쟁반이 떨리기 시작하네요. 수준? 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합니다. 그래, 수준 맞춰줘야지. 복자 여사가 소리칩니다. 저게 미쳤나? 지금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려. 정숙이 식탁보 끝을 부여잡습니다. 어머니, 저 20년 동안 이 집에서 밥하고 똥기저귀 치우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까지 개 취급을 해요? 정숙이 식탁보를 단숨에 걷어 올립니다. 전복 갈비찜, 신선로, 돌떡. 모든 게 사방으로 튀어오르네요. 복자 여사의 실크 한복이 국물로 얼룩지죠. 이 미친년이. 내가 드디어 돌았구나. 복자 여사가 비명을 지릅니다. 상국이 경악한 표정으로 달려듭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상인데. 정숙이 상국을 밀쳐냅니다. 생전 처음 하는 행동이죠. 그래, 나 돌았다. 정숙이 제니퍼에게 돈 봉투를 던집니다. 이 돈으로 내 수준 맞는 가방이나 새로 사. 그리곤 앞치마를 벗습니다. 복자 여사의 얼굴에 던지네요. 그리고 어머니, 정숙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내일부터 이 상 어머니가 차리세요.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저 잘난 의사 며느리 시켜서요. 전 이제 내 아버지 딸로 살러 갑니다. 정숙이 상복 차림 그대로 돌아섭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을 나서죠. 생전 처음으로 가볍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이 친정집에 도착합니다. 빈소 앞에 무릎을 꿇네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목이 메입니다. 이제야 왔어요. 이제야 제정신 차렸어요. 영정 속 아버지가 웃고 계십니다. 정숙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네요. 하지만 이 눈물은 다릅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입니다. 정숙이 떠난 지 일주일. 복자 가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주방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홀에선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죠.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복자 여사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워 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주방일에 허리가 나갔거든요. 제니퍼가 앞치마를 던집니다. 어머니, 전 더는 못하겠어요.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 손 좀 보세요. 벌써 거칠어졌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수술 어떻게 해요? 복자 여사가 애원합니다. 제니퍼야, 며칠만 더 참아. 정숙이가 금방 돌아올 거야. 돌아온대요? 형님이 왜 돌아와요? 전 이제 안 합니다. 제니퍼가 가방을 집어듭니다. 수준 안 맞는 일은 하기 싫어요. 자신이 정숙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복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둘째 지혜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먼저 가볼게요. 너마저. 너희 둘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절박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네요. 형님이 하실 때 제대로 대우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뭘 바라세요? 문이 닫힙니다. 복자 여사는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3일 후, 복자 가든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집니다. 제대로 씻지 않은 채소 때문이었죠. 정숙이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15일. 복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복자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제니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추네요. 간호사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한 일주일 정도면 500만 원쯤? 너무 비싸네요. 그냥 집에서 안정하시면 안 돼요? 복자 여사의 눈이 커집니다. 제니퍼가 자신의 입원비를 아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상가까지 넘겨주려던 며느리가. 일주일 후, 정숙이 나타납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옆엔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있네요. 복자 여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야,
너 인연 제 발로 기어 들어올 줄 알았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반가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네요. 어딜 감히 시어미를 내팽개치고. 당장 주방 가서 앞치마 안 둘러. 정숙이 차분하게 의자를 뺍니다. 그리고 안내요. 어머니 혈압 오르시니 진정하세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오늘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정산하러 왔습니다. 상국이 옆에서 쭈뼛거립니다. 당신, 이게 무슨 예의야? 어머니 아프신 거 안 보여? 정숙은 상국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복자 씨 측의 강정숙 씨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20년치 미지급 임금 청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복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제니퍼가 코웃음을 칩니다. 임금요? 형님, 가족끼리 이 무슨 천박한 짓이에요? 정숙이 제니퍼를 똑바로 봅니다. 천박? 목소리가 낮습니다. 너는 내 노동력 공짜로 받아먹으면서 내 가방 살 돈은 귀했니? 제니퍼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말한 수준대로 법적으로 가보자는 거야. 변호사가 계속합니다. 지난 20년간 강정숙 씨는 이 식당의 주방장 겸 지배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노동, 연중 무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유사 업종 평균 임금을 적용했을 때 복자 여사의 손이 떨립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합산하여 총 8억 7천만 원입니다. 복자 여사가 뒷목을 잡습니다. 8억. 이 미친년이 기어이 집안을 거덜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정숙이 서류 한 장을 더 내밉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셋째 동서한테 넘기기로 한 일산 상가 건물이요. 제니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거 원래 명의는 아버님 거였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쓰신 유언장 공증본 여기 있습니다. 탁. 서류가 테이블에 놓입니다. 제니퍼가 당황합니다. 뭐요? 유언장. 그럴 리가 없는데.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아버님 병수발 5년 동안 누가 했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너희 병원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칠 때 아버님 욕창 닦아드린 건 나야. 제니퍼가 할 말을 잃습니다. 아버님이 제정신 돌아오실 때마다 말씀하시더구나.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수가 이 집에서 너만 사람이다라고. 복자 여사가 부들부들 떱니다. 네, 내가 못 준다. 한 푼도 못 줘.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 주시면 식당 가압류 들어갑니다. 복자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미 신청 마쳤고요. 당장 오늘 오후부터 이 식당 간판 내려야 할 거예요. 정숙이 가방을 집어듭니다. 어머니 돈 좋아하시죠? 돈 때문에 20년 산 며느리 개 취급하셨잖아요. 복자 여사가 말없이 정숙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어떻게 찢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정숙이 선글라스를 낍니다. 떨리는 눈물을 감추려는 거죠. 제니퍼는 유언장을 확인하려 복자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챕니다. 둘째 지혜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네요. 문 앞에서 정숙이 멈춥니다. 아, 당신. 상국을 돌아봅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냈어. 상국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 집에서 계속 착한 아들로 살아.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난 이제 나로 살 테니까. 정숙이 식당을 나섭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입니다. 뒤에선 복자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제니퍼와 지혜가 서류를 두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죠. 하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은 정숙의 집이 아니니까요. 6개월 후, 햇살이 잘 드는 거리입니다. 정숙의 주방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네요. 정숙은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은은한 향수를 뿌렸죠. 직접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미소 짓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입니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듭니다. 오셨어요? 주문은 키오스크 이용해주세요. 밝은 목소리입니다. 손님을 대하는 사장의 목소리죠. 정수가. 아니, 사장님. 나다. 정숙의 손이 멈춥니다. 복자 여사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네요.
누추한 차림에 거친 손. 복자 여사의 손은 정숙의 손처럼 터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숙이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제니퍼와 상국은 상가 소송과 빚독촉에 시달리다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복자 여사는 식당을 처분해 작은 월세방으로 옮긴 상태죠. 제니퍼 그년이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도박 빚을 졌단다. 병원도 감유 들어갔다더구나. 상국이는 술만 마시고 복자 여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숙이 커피 한 잔을 내어줍니다. 어머니 팔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에요.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돈이 효도라고 하셨죠? 복자 여사가 커피 잔을 잡습니다. 손이 떨리네요. 그 돈이 사라지니까 자식들도 사라진 거예요. 진실이 가슴에 박힙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봅니다. 창밖엔 정숙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러 온 친구들이 보이네요. 밝게 웃는 정숙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정숙의 주방 마이너스 당신의 하루의 따뜻함을. 정숙이 복자 여사를 봅니다. 사과는 받지 않을게요. 복자 여사의 얼굴이 굳습니다. 대신 이 커피 값은 받겠습니다. 정숙이 카드 단말기를 내밉니다. 어머니,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이제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복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냅니다. 전 제 인생 책임지기도 바빠서요. 복자 여사가 나간 뒤 정숙은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정성껏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파는 정당한 상품이죠. 딸랑. 또 종소리가 울립니다. 제니퍼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입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정숙이 샌드위치를 싸는 손을 멈춥니다. 병원도 넘어갔고 어머니도 저 외면하시고. 제니퍼가 울먹입니다. 형님, 재발효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야.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정숙이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제니퍼를 밀어내며 문을 닫죠. 제니퍼가 유리문 너머로 애원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샌드위치를 계속 만들 뿐이죠. 해질녘. 정숙이 카페를 나섭니다.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네요. 따뜻하고 평온한 표정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상국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20년간 매달렸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젠 필요 없습니다. 정숙이 거리를 걷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죠. 가끔 복자 여사가 찾아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뿐이죠. 정숙은 복자 여사를 용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손님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것이 정숙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며느리 서열 잔혹사.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서열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봄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요. 헌신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대접받는 게 아니죠.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지킬 때 옵니다. 정숙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